안녕하세요. 정진엔진 보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U 엔진 1.7 투싼 디젤 엔진이었죠. 요 조립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할게요. 그때 이제 소리의 원인은 메탈 베어링 손상이었고, 디젤 차량들이 갑자기 이렇게 소리가 커진다. 근데 그 소리 커지기 전에 뭐 오일이, 그러니까 소리 커지고 난 뒤에 체크를 했을 때 엔진 오일이 없었다. 뭐 내지는 기존의 엔진 오일을 먹는 차량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메탈 베어링이 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차량은 지금 크랭크샤프트 신품으로 교환을 해서 작업이 들어가는 거고, 모든 차량의 저 크랭크샤프트라고 하는 부품 자체는 부속 가격이 좀 높은 편에 속해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편에 속합니다. 보통 실린더가 가장 비싸고, 그 다음 헤드, 그 다음 뭐 크랭크 샤프트, 뭐 나머지 이제 뭐 피스톤이나 뭐 체인류들. 뭐 국산 차량이니까 그래도 100만원 안쪽으로 저 부속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시간이 수입 차량이다 그러면은 저 크랭크 샤프트만 부속값이 몇백만원 하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크랭크 샤프트 교환을 하면서 메탈 베어링도 전부 다 신품으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고, 전에 뭐 R 엔진이나 뭐그 세타 엔진이나 뭐 요런 차량들하고 다르게, 엔진이 다르게, 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실린더 쪽에 크랭크 샤프트를 얹어 놓고 그 크랭크 캡을 하나씩 하나씩 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어퍼 블럭이 전체로 저렇게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누 엔진도 저런 식으로 실린더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작업을 할 때 같이 이제 실리콘 오일 새지 않게 실리콘을 발라주고 캡을 같이 덮어줘야 되는. 현대 디젤 엔진 중에서는 예전에 사용했던 산타페 2.0에 들어갔던 D 엔진 타이밍 벨트 방식의 엔진이 이런 식으로 실린더 어퍼블럭 밑에 어퍼블럭 캡 전체로 덮어지는 방식입니다. 이게 조립 시간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놓고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 과정을 천천히 영상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좀 빨리 감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담아봤고, 시끄럽다. 지금 크랭크 샤프트 잘 도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토크 렌치로 마무리 토크를 주는 작업입니다. 디젤 차량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량들 보링할 때 필수적으로 교환하는 게 저 피스톤 링이고요. 저 링이 마모가 되면서 블로바이 가스가 발생을 하거나 엔진 오일이 줄어드는 차량들이 많죠. 이번 차량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었고, 저렇게 링을 신품으로 교환을 해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어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어서 디젤 차량들 무늬가 확실히 아주 추울 때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기는 했는데, 계절이 바뀔 때에도 또 차량이 좀 많이 입고가 되는 편이니까 온도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기계들도 그런 환경의 변화에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좀 계절이 바뀔 때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조립하는 과정은 딱히 음성으로 설명할 것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지금 이제 피스톤을 받고 커넥팅 로드를 이제 조립을 맞춰서 하는데, 엔진의 부품들은 대부분 이렇게 뭔가 뭐 커넥팅 로드 그리고 크랭크 샤프트가 물리는 뭐 이런 캡 부분들, 그리고 헤드 쪽 캠 샤프트가 물리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제짝을 맞춰서 조립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제작을 할 때 기존에 이제 어떤 주물에서 이 정밀 가공을 할 때 다 그 캡에 그 자리에 맞게끔 딱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뒤섞이거나 하면 정상적으로 회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조립을 하면서도 어떤 토크렌치를도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항상 조립을 하고 정상적으로 유격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중간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메탈 베어링에 쪽에 뭐가 문제가 있거나 캡, 커넥팅 로드 캡이 제 짝이 아니다거나 그러면은 저렇게 조립을 했을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더라도 이게 정상 범위로 움직이는 건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토크렌치를 사용을 안 하죠. 커넥팅 로드 쪽은. 커넥팅 로드 쪽에는 보통 이제 저희가 재작업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엔진 오일이 묻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유분기가 있으면은 이 토크렌치만 믿고 마냥 돌리다가 보면은 이제 오버 토크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토크렌치를 저희는 100% 신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다른 부분 작업하는 거, 다른 일반 경정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이제 엔진을 분해를 하다 보니까 엔진 오일 같은 것들이 부품들에 많이 묻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름 세척기를 사용을 해서 최대한 기름기를 제거를 하고 작업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일 라인 근처에 있는 볼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토크가 안 나와요. 그래서 토크렌치만 믿고 계속 돌리다가 보면은 이제 나사선이 이제 완전히 뭉개지거나 딸려 올라오거나 오버토크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저런 부분들은 저희가 손으로 조여가면서 토크를 확인해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뭐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좀 저희도 하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가장 손해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하자가 안 나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찾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커넥팅 로드 쪽은 가능하면 손으로 적정량 조여주는 게 가장 문제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헤드볼트를 먼저 체결하죠. 보통은 일반적인 차량들 구조로 본다 그러면 쇼트 엔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린더 밑에 오일팬을 덮고 그러고 헤드를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보시다시피 앞에 프론트 커버를 덮으려면 오일팬을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씌워야 되기 때문에 헤드를 먼저 올리고 타이밍 커버, 안쪽 타이밍 커버 들어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헤드볼트를 먼저 조여서 헤드를 올려서 헤드볼트 조이고 있는 거고, 토크렌치를 방금도 사용을 했지만 헤드볼트를 조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토크렌치에서 딱딱딱 소리가 나면 이제 그걸로 우리가 토크가 나왔다고 판단을 하지만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재생 수리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토크가 정상적으로 안 나올 때는 항상 각도로 그리고 토크를 줄 때는 낮은 토크부터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주는 게 특징이고, 지금 이제 오토레시를 조립을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전문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이제 많이 이제 찍고 그러는 거는 아니라서, 카메라를 뭐 여러 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사용을 하던 카메라를 지금 일단은 이용을 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가능하면은 좀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해서 그 부분, 여기서 좀 안 보이는 그 헤드 위에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같이 영상을 편집을 해서 한번 올려볼 생각이니까요. 점점 뭐 나아지겠죠. 뭐 지금도 그 전에 비해서는
처음에 할 때보다는 그래도 영상 올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적어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작년에 비해서는 좀 더 자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보시진 않지만 뭐 언젠가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찾아서 보시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오토레시는 사용을 할 때는 부품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이제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상이 없다, 마모가 되지 않았고 오일압이 정상적으로 차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재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신품으로 이제 교환을 해가면서 작업을 하면 뭐 당연히 좋겠지만, 가능하면 말씀드린 대로 항상 가성비 좋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좀 늘려서 견적을 좀 줄이는 게 저희가 작업하는 스타일이고, 이런 부분들은 뭐 알아보시고 오시거나 교환해 달라고 하시면은 부속값 추가해가지고 교환을 하실 수는 있어요. 작업을 할 때. 캠샤프트 꽂아주고, 캠도 자리에 맞게끔 각자 맞는 자리에 맞춰서 꽂아주는 게 좋고, 여기 영상에는 보이진 않지만 마지막 진공 펌프가 들어가는 부분에 들어가는 끝에 제일 마지막 캡은 밑에 실리콘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오일이 새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캠샤프트 볼트를 조일 때도 한 번에 힘을 조이는 게 아니라 몇 번씩 나눠서 확인하고, 아마 손으로도 다 확인을 할 거예요. 작업하면서 저 볼트들이 생긴 걸로 봤을 때 약간 탄성 볼트 같기도 한데 잘 부러지더라고요. 잘 부러져서 저희가 조일 때도 항상 좀 신경을 써서 조이긴 하는데, 그리고 마무리 항상 저렇게 잘 돌아가는지 정상적으로 부드럽게 돌아가지고 꼭 확인을 해줘야 하고, 분해하는 장면들도 나왔지만 타이밍 프론트 커버가 이 차량 같은 거 안쪽에 하나가 또 따로 들어가요. R 엔진이나 그쵸, A 엔진도 안쪽에 커버가 또 따로 들어가긴 하는데, R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실린더 쪽으로는 타이밍 커버가 또 따로 들어가지는 않죠. 안쪽 철판 가스켓을 대주고, 이것도 A 엔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A 엔진도 안쪽 커버가 타이밍 커버가 들어가는데 그 A 엔진은 가스켓이 따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보통 그냥 실리콘으로 마감하고 처리하는데, U 엔진들은 안쪽에 저렇게 가스켓이 따로 나오더라고요. 가스켓 철판은 다 교환을, 부속이 나오면 다 교환을 해주고, 저 볼트가 아마 제 기억에는 오일을 쏴주는, 체인 쪽으로 오일 공급해주는 아마 장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사진상으로 사진을 찍어놓은 게 없네. 디젤 엔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압 펌프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커먼 레일 방식들은 타이밍 체인이 고압 펌프를 돌려주고 고압 펌프를 통해서 헤드 쪽 타이밍을 맞춰주는 식으로 되어 있는 엔진들이 많습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고 A 엔진, R 엔진 다 같은 식으로
그래서 이제 타이밍 기어가 보통은 크랑크 쪽에 하나, 고압 펌프 쪽에 하나, 그리고 이제 헤드 양쪽으로, 케미샤프트 양쪽으로 들어가니까 총 이제 4개가 들어가죠. 체인은 2개가 들어가는 타입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나 R엔진 같은 경우는 2개가 들어가는 타입이고, A엔진이라고 하면 이제 포터에 많이 들어가는 엔진이거든요. 최근에는, 예전에는 1세대 A엔진 같은 경우에는 소렌토, 스타렉스, 뭐 이런 뭐 경승용 차량, 경승용 디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차량들한테는 2.5 엔진이 다 들어갔는데 2500cc. 근데 지금은 포터 스타렉스 정도에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승용 디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저걸로 바뀐 것 같아요. R엔진으로. 근데 이제 SUV 중에서도 좀 작은 편에 속하는 스포티지나 뭐 이런 투싼 같은 경우에는 1.7 디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옵션에 따라서 2.0 엔진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작업하면서 타이밍 체인은 다 교환을 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승용 차량 같은 경우는 타이밍 체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타이밍 체인을 재사용을 하고 있고, 재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뭐 늘어나는 것들이 눈으로 확인도 가능하고, 타이밍을 맞췄을 때 타이밍에 좀 틀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도 가능하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흔치 않고, 뭐 체인이 끊어져 가지고 입고되거나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체인 교환을 안 하면 체인이 끊어져서 엔진이 망가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체인이 반영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체인은 소모품 개념이니까 엔진 작업을 할 때 필수로 교환을 해야 되는 걸로 해서 항상 교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착하는 게 고압 펌프예요. 연료를 고압으로 분사해주기 위해서 이제 압력을 만들어주는 건데, 마찬가지로 고압 펌프는 따로 고압 펌프 자체에 타이밍은 없는데 보통은 키가 들어가기는 합니다. 키가 들어가서 계속 회전을 해주면서 고압으로 밀어주는 방식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재래식으로 작업을 할 때는 저 고압 펌프를 탈거하기 위해서 저렇게 너트를 채워놓고 그 너트를 망치로 엄청나게 때려서 뺐어요. 근데 뭐 살살 쳐서 나오는 수준이 아니고 엄청나게 세게 때려야 나오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고압 펌프 안쪽에서 손상이 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공구가 나와서 고압 펌프를 잡아주는 기아를 완전 고정을 하고 고압 펌프를 천천히 밀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뺄 수 있는 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공구를 사용해서 빼고 있고, 엔진 작업을 했는데 갑자기 고압 펌프 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저 작업을 했을 때 망치로 때려서 뺐을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그런 점을 참고 한번 하시고, 디젤 차량들은 흡기 쪽에 카본 슬러지가 참 많이 끼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름 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식기 세척기처럼 생긴 건데, 사진을 제가 지금 한번 찍어서 이제 디젤 차량뿐만이 아니라 뭐 요즘에는 가스켓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실리콘으로 마무리하는 엔진들이 많기 때문에 기름때를 이제 완전히 제거를 해줘야 실리콘이 제대로 밀착이 돼서 오래 가거든요, 누유 없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찜통이라고도 하고 세척기라고 그냥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 식기세척기랑 뭐 같은 원리예요. 저쪽으로 뜨거운 물이 이제 부품들을 이제 세척을 해주면서 오일 관련된 부분들을 완전히 이제 제거를 해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고압 세척기를 작년 초에 이제 구매를 한 거예요. 기원산업 제품인데 제품 되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가솔린 차량을 작업을 할 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디젤 차량 작업을 할 때 디젤 차량들은 카본이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많이 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 고압 저기 손잡이 부분에서 고압으로 이제 엄청나게 세게
물이 나오는 거죠. 저기도 이제 약이 들어가는 거고, 물 온도는 한 50도 정도.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그 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죠, 요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물 온도를 저희가 최대 뭐 한 100도까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온도를 높게 해서 세척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한 50도에서 60도 정도 선이면, 그래서 60도 선이면은 대부분 이제 기름때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 찌꺼기나 이런 것들은 그라인더로 다 제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한 뒤에 저렇게 실리콘 처리를 해야 누유가 없죠. 그래서 디젤 차량들은 저 고압 세척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흡기 쪽 클리닝 하는 게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재래식으로 흡기 클리닝을 할 때는 산소를 댄다 그러죠. 뭐 그쪽에다가 불로 태워버리는 거죠, 카본 슬러지를. 근데 그렇게 되면 헤드가 열 변형이 오기도 하지만 그 카본을 태우는 과정에서 연기가 엄청나게 심하게 나요. 예전에는 저희를 일 배울 때만 해도 그렇게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공업지대다 보니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는 잘 안 하는 편이고, 저 고압 세척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는 좀 제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부분들이 흡기 쪽인데, 이게 청소하기 전후 사진을 찍어놨어야 했는데 그거는 제가 작업하면서 미처 못 찍었고, 또 조립을 하면서 지금 저희 가게 일하는 직원이 조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조립하는 과정에서 그 사진을 따로 찍어달라고 제가 말씀을 안 했는데, 이야기를 안 해서 따로 찍어놓은 게 지금 없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면 굉장히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 밸브를 저희가 제거를 해서도 카본을 제거를 하지만, 그 밸브까지 들어가는 라인에는 디젤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카본이 굉장히 심하게 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작업을 할 때 최대한 깨끗하게 해야 신품처럼 엔진 성능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사진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흡기 매니홀드에 들어가는 카본이에요. 근데 흡기 매니홀드보다 헤드 쪽에는 더 많은 카본이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흡기 매니홀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흡기 매니홀드를 고압 세척기로 청소도 하기도 하지만, 고압이 너무 세다 보니까 저 날개 그 쉘 밸브가 깨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 그래서 저희도 소비자가 동의하시면은 뭐 클리닝을 해드리지만, 그러다가 이제 깨져가지고 부품을 교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고압 세척기로는 아주 완벽하게 안쪽까지 깨끗하게 청소가 되지는 않아요. 저희가 수입 차량을 정비를 하는 업체다 보면, 업체라고 하면 저거는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게 맞죠. 부품값이 뭐 거의 동백만 원 이상 가버리니까. 근데 국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15만원 내외면은 보통 부품을 아세이로 스웰 밸브나 모터까지도 전부 다 붙어서 나오는 걸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교환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 안쪽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카본이 완전히 제거가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엄청 가격 대비 효과를 볼 수 있는 부품이냐, 요거는. 차주분이 소모품 교환을 뭐 하고 할 게 있으면 교환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 추천을 드려가지고 교환을 하게 된 부품이고, 여기 봤을 때는 대기압 센서까지 전부 다 아세이로 붙어가지고 나오는 타입이더라고요. 그래서 흡기 매니홀드는 이렇게 교체를 해서 작업을 했고요. 작업할 때 장갑을 끼고 이제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이렇게 다 토치로 최대한 제거를, 먼지들 제거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 타이밍을 맞추는 거를 확인을 해 놓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작업하고 나서 이상 증상이 있었을 때 저희가 확인하는 용도로도 이런 것들은 항상 사진을 꼭 남겨놓습니다. 지금 조립하는 건 오일망이죠. 저것 때문에 프론트 카바가 따로 빠지질 않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앞쪽으로 오일 라인 들어가는 브라켓 하나만 연결해주면은 혹시라도 타이밍 교체 작업을 할 때 오일팬을 안 뜯고 그냥
프론트 커버 교환해도 되는 겁니다. 요거는 워터펌프고요. 워터펌프가 차량 크기에 비해서 좀 작아요. 그리고 이제 오일팬을 조립을 하는데, 지금 오일팬에 이렇게 메탈 베어링이 나간 차들은 이렇게 쇳가루가 나옵니다. 근데 쇳가루를 그냥 일반 세척기로는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저 고압 세척기가 또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일팬이나 이런 것들을 재사용을 할 때 쇳가루로 완전히 제거를 해줘야 그 남아있는 쇳가루로 인한 하자가 없는 거죠. 엔진은 다른 것보다 그런 어떤 오일에 들어가는 이물질에 굉장히 좀 취약해요. 메탈 베어링이나 뭐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 들어가는 공간이 엄청나게 좁기 때문에 쇳가루 같은 것들이 들어가 버리면 바로 데미지를 받으면서 하자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주분 입장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재작업을 하지 않으려면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항상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오일팬 볼트는 10mm로 체결이 되고, 알루미늄으로 오일팬이 들어가 있는 엔진들이 사실 좀 좋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 주물이 아니라 철로 된 오일팬을 대부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엔진들이 그 오일팬들은 오일팬이 나중에 이제 부식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오일이 새거나 이제 뭐 그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오일팬류들은 누유도 잘 생기지 않는 편이에요. 네, 이제 조립은 거의 이제 끝났고요. 헤드 커버만 덮으면 끝인데, 영상이 이제 좀 있으면 끝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마지막에 이제 작업 전 영상 소리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작업 후 영상 소리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른 엔진 작업하는 영상 많이 찍어서 조만간에 또 다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